오늘은 첫날 첫 방송인 만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지난 21일에 가석방이 됐었죠.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입니다. 가석방이 있은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의지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오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건강 어떠세요? 오랫동안 옥고를 치르셨는데. 담장 밖에서 많은 가족과 동지들 만난 것만으로도 몸이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2년 반 정도 계셨었죠, 감옥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한 전 위원장 석방 안 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뭐 본인은 어떠셨어요? 너무 석방이 늦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습니까? 제 석방이 개인적인 문제는 이미 초월된 문제였고요. 예. 사실 박근혜 그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돼 있고 시민들이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상균이 혼자 석방되는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하루속히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여러분들이 옥에 갇혀 있죠? 네네. 예. 어떤 분들이죠? 지금 저하고 같이 집행을 했던 이영주 사무총장 동지가 갇혀 있고요. 또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한 많은 노동자와 또 통일과 안반도 평화를 위해 앞선 노력을 했던 많은 영신수들이 여전히 영어의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분들도 다 좀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래야 촛불 정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한 1년 좀 지났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노동계에서 여러 반발이 나오는 사안들도 있고 그런데 한 전 위원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지난 1년간의 노동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컸었죠. 사실 노동 존중을 이 정부 정책의 앞자리에 세운 기조는 대단히 의미 있었고 대통령 스스로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제도화하는 과정은 여전히 지금 우순위로 밀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회의 벽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소위 노동조합도 할 수 없는 예. 영세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통들은 전혀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죠. 예, 말씀하신 게 이를테면 이제 제도 개혁인데 네. 결국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고 그렇게 보면은 그런 노동 정책들 바른 길을 못 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큽니까? 아니면 야당들의 책임이 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회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폐 중에 적폐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 문제를 갖다가 야당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이미 너무나 썩을 대로 썩어 있어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촛불 정부가 할 정책적 수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죠. 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말 과감한 속도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실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내용을 꼽아주신다면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재벌 개혁입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가장 문제는 불평등이고 불평등의 가장 근원은 비정규직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공 부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계획들은 시작은 되고 있으나 현재 그 당사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인데요. 예. 민간 부분은 사실상 재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벌개혁의 속도가 너무 더디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한 전 위원장님께서는 이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전히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최저임금에 대한 뭐 통계를 가지고 정부 입장들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뭐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하면서 소위 이 사회 약자들 편에 서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거든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 국회는 여전히 지금 재벌과 기득권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갖다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왜 어찌 이 저항 세력이 없겠습니까? 낮은 임금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혁신하고 개혁해야 되는데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걸 묵인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저임금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여당인 민주당까지도 최저임금법 그 개정에 함께 했단 말입니까? 네네네. 어떤 이유에서 그랬다고 짐작을 하세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마침 선거 때인데요. 선거 때만 되면 서민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결국 최저임금법 개혁에 나선 것들은 결국 기득권 재벌 대기업 체제에 대한 분명한 존속을 위한 그리고 서민의 목소리는 예면하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라. 뭐 이런 촉구로 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이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실력이라는 것이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건가요? 뭐 실력이야 민주노총이 지금 해야 될 실력은 굉장히 이제 좁혀지고 있어요. 그동안 민주노총이 사회 각 부분 그리고 특히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앞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왔던 역사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이제 비정규직 문제들,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들이 청년 노동자의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응했던 비판만 앞세우는 정도로는 굉장히 문제 해결이 더딜 수밖에 없고 앞이 안 보인다는 생각을 감옥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비판 말고 어떤 게 더 필요한 걸까요? 이제 소위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아주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이 지금 300인 이하 노동자들이 있는 집단에는 노조 조직률이 5%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모아내는 것이 소위 말해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이 기조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서 그걸 현실화시키는 것이 실력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이제 그동안 민주노총을 향해서 뭐 귀족 노조다, 대기업 노조만 대변한다, 그쪽 이익만 대변한다 이런 또 불만들도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함께 살자라는 구호를 만들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18년에 보면은 이제 함께 살자라는 구호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정말 노동을 통해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제 정규직이 좀 더 이제 업고 함께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 않고 그 동지들이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는 판단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길을 열어가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현장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고
저도 그 길을 위해서 매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함께 살자는 대상의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네. 다 함께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예,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행동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는 민주노총이 너무 정부하고 자꾸 각을 쌓우고 정권 교체된 그러한 정부인데도 자꾸 대결하려고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또 대통령 지지층이 또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네. 현상은 어떻게 뭐 받아들이십니까? 민주노총이 대안 없이 비판만 한 역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언제든지 대통령과 노동자 대표들이 공중파에 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공중파예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 증인을 통해 놓고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의 말이 맞는지 노동자 대표의 말이 맞는지 야당 여당 정치인의 말이 맞는지를 이제는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금 사회적 인식들은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정부와의 대화 의지 뭐 그런 거는 네. 당연히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네. 근데 뭐 그 대목에 관해서 이제 자꾸 오해를 하는 분들이 또 있곤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한 전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뭐 역할 일단은 지금 민주노총에서 공식적인 직책은 안 갖고 계시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조합원의 한 사람입니다. 예. 앞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역할, 뭐 어떤 활동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정말 위대한 촛불의 힘으로 한국 사회에 정의가 세워지는 과정을 감옥에서 지켜봤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 절망적인 노동에 내몰린 절대 다수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일이든지 앞장서서 할 계획이고요. 예. 그것이 단순한 현장의 조직화를 넘어서 현재의 수구 보수의 몰락으로 인한 정치적 격변기에 노동자들이 그 중심에 쓸 수 있는 노력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민주노동운동의 발전 위해서 뭐 적극적인 활동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옷고 치르시고 뭐 고생 많으셨는데 뭐 건강도 좀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한전 위원장님 지금 어디 뭐 이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예, 노동자의 도시 지금 울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이요? 예.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네네. 불가피하게 이제 전화로 뭐 연결을 이제 드렸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좋은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노총 전 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이었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구속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촛불이 모인 광장을 떠올리며 썼을 무수한 반편지, 그리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촛불로 써내려갔을 수많은 희망과 위로의 반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이 그 밤 써내려갔던 반편지의 답장일 겁니다. 아이유입니다. 반편지.